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재미없는 분위기 속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선 굵은 호재들을 차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다소 재미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은 주춤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매크로 뉴스 짧게 살펴보면요. 어제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 50.1 정도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많이 꺾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제조업 PMI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경기 경고음에 뭐 관세 폭탄이 또 나온다느니 하면서 뉴욕 증시도 좀 조정을 받았고 코인도 조금은 재미가 없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건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서 증시나 뭐 비트코인이나 올랐었는데 또 떨어질 때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뭐 인플레 고착화가 되고 뭐 한마디로 경기 침체 오니까 금리 인하하지 하면서 손가락 뒤집듯이 같은 소재가 지금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엊그제는 금리 인하로 환호를 했지만 오늘은 침체 걱정을 하는 참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심란하고 어려울 때는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위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짧고 굵은 SEC의 호재 한방. 기사도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뭐 참신한 뭐 여러 가지 관점을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 텐데요. SEC가 짤막하게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뭐 요게 다였어요.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ETF 전문가 네이트 제라시라는 분이 이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에 대한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다. 이 유동성 스테이킹이라는 게 SEC의 거의 마지막 우려 사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를 좀 풀어내기 위해서는 유동성 스테이킹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더를 담보대출로 맡기고 뭔가 그 증표를 받아서 그걸로 뭐 다른 뭐 시가총액 작은 걸 투자를 하든지 스테이킹을 맡기든지 디파이를 하든지 아무튼 담보대출로 묶어 더블로 간다.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 지금은 우리가 업비트의 스테이킹 이더리움을 맡기면요. 그냥 맡겨져 있고 개수가 늘어나는 걸 이제 확인만 할 수 있을 텐데 뭐 리도다우나 이런 데 맡기면요. ST 이더라고 해서 이더리움과 거의 가격이 비슷한 증표를 하나 줍니다. 맡겨놨는데 이자도 불어나고 있는데 얘를 또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또 뭐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유동성 스테이킹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ST 이더라는 거의 시총이 코인 중에서 세계 몇 위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ST 이더 뭐 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무려 8위입니다. 8위. 리더다오에서 스테이킹을 한 리더가 시가총액이 8위예요. 웬만한 시가총액 높은 애들을 벌써 다 제친 거죠. 참고로 2위가 이더리움. 근데 가격도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2위가 약 4,300억 달러 정도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한 5천억은 꾸준히 넘어줘야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 전략 비축의 그 기준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조만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8위가 리더다오 SD 이더. 그리고 13위를 보니까 그 앞에 W가 또 붙어 있네요. 어렵지 않아요. 랩핑 씌웠다. 뭐 이더리움 고속도로 디파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W를 씌우면요.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어디든 호환성이 좋게 지나다닐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비트코인도 앞에 W가 붙었죠. W 비트코인 12위, W 이더, ST 이더 13위. 뭔가 많이 쓰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높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 ST 이더는 한때 21년도에 처음 나와서 시가총액이 한 30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현재 8위까지 올라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더리움의 담보대출 수요가 높다. 즉 이더리움은 이제 당연히 오를 것이고 놀고 있는 이더리움을 맡겨서 추가적인 레버리지 수익을 거두는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참고로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나중에 승인이 되면 더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그 스테이킹 ETF를 담보로 제도권으로서도 또 레버리지를 일으킬 거니까 지금은
디파이 쪽, 리도다오,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서만 이런 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제도권 안으로 뭐 JP 모건에서도 요걸 담보로 또 뭐 ETF를 잡아주겠다, 담보를 잡아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WST 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ST 이더를 래핑을 씌웠다. 왜 씌우느냐? 물론 ST 이더를 가지고도 디파이를 써먹을 수는 있는데요. 랩을 씌우면 정말 아까 전천후 프리패스라고 했었죠. 디파이에 그냥 최적화됩니다. 어디를 가도 받아준다. 심지어 W 비트코인도 랩핑을 해서 씌우면 여기저기 잘 돌아다닐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디파이를 이제 잘 쓰는데 너무 편하다. 요 수요가 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ST 이더와 WST 이더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ST 이더는 아까 보셨겠지만 이더리움 가격을 추정합니다. 1대1로 추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디파이를 할 때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ST 이더를 내가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스테이킹 이자를 주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오늘 한 개의 ST 이더를 받았는데 내일 되니까 1.01개가 돼 있고요. 모레 되니까 1.02개가 돼 있습니다. 뭔가 계산하기가 불편하고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죠. 자, 근데 WST 이더는 그거를 보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격이 다르죠. 요거는 이더리움을 거의 1대1로 추정을 하는데 반해서 WST 이더는 물론 이더리움 가격도 추정을 하는데 개수가 불변이에요. 한 개면 그냥 영원히 한 개로 가는 겁니다. 대신에 뭐 복리, 이자를 스테이킹 하면 복리로 주는 거죠.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즉 주식이랑 비슷한 겁니다. 주식 하나 들고 있으면 이제 가격이 오르면 좋고 뭐가 계산하기도 편하고 이러겠죠. 그래서 지금 이 뭐 기대감이나 수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이자가 복리로 지금 계산이 돼서 요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디파이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개수가 변하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자도 받고 그래서 WST 이더가 지금 굉장히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향후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의 롤 모델이 되겠구나. 뭐 기초 자산이 되겠구나. 제가 추정을 해본다는 거죠. 이게 WSD 이더. 왜냐면 디파이에도 많이 쓰이고 개수도 뭐 그대로고 복리는 자동으로 되니까 뭐 ETF 이걸 그대로 ETF로 튀겨내면 이만한 자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참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구나.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의 담보로서 지금 이게 제도권에서도 이제 담보로 아마 쓸 거예요.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친구를 아마 롤 모델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승인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수혜를 보는 코인들,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나오면 어떤 이제 수혜를 보는 코인들이 나올지 한번 제가 차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당연히 뭐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요, 그냥 이 크립토 전체의 돈,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 담보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해커들도 무조건 이더리움부터 훔쳐가잖아요. 이더리움에 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이 아까 ST 이더를 만들어내는 리도다오라는 토큰이 또 있어요. 이 유동성 풀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수혜를 보고 이제 세 번째로 아까 WST 이더 또는 R 이더라는 게 있어요. 이건 로켓풀의 약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파이 담보대출, 디파이를 많이 쓸 수 있는 최적화된 이런 토큰들은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가면 이 전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더리움 가격을 추정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고 더 네 번째로 가서 디파이 풀 전체가 늘어나겠죠. 디파이의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 뭐 대출해주고 예금해주고 뭐 이자 받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뭐 대표적인 코인이 에이브 또는 아베, 뭐 컴파운드 뭐 이런 코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파이가 커지면 디파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뭐 오라클 기능을 갖고 있는 뭐 체인링크라든지 뭐 인덱싱을 담당하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코인들까지도 물이 서서히 들어온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하면 그래서 이더리움 제가 뭐 정말 1년을 넘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코인들이 이런 순서대로 아마 수혜를 볼 것이다. 스테이킹 ETF가 들어온다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도 꽤나 큽니다. 일단 미국이 움직였더니 전 세계 국가에 포모가 온다.
이 굉장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무덤덤하게 가고 있거든요. 자, 인도네시아가 업계 관계자들과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식도 논의된 걸로 알려졌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개를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인도네시아 뭐 작은 국가는 아니죠. 부통령실이 동남아시아 최대 비트코인 커뮤니티인 비트코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구체적인 비축 전략을 논의를 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부 펀드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포함을 시키고 직접 채굴도 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유는 인플레이션 방어, 달러 오전도 감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20만 개까지 확보하겠다. 구체적인 목표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 채무 감축에도 크게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정말 궁서체로 지금 진지하게 인도네시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뉴스가 지금 거의 같은 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비트코인 전략 비축 처음으로 청문회가 나왔는데요. 브라질은 앞서서 조금 더 전략 비축을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청문회가 8월 20일에 개최가 된다는 거겠죠. 자,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브라질의 외환 보유고의 무려 최대 5%가 비트코인입니까? 아니면 등 디지털 자산입니까? 등 디지털 자산으로 전략 비축을 하겠다. 물론 비트코인부터 하겠지만 이더리움, 뭐 솔라나, XRP 이런 순으로 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앙은행이나 재무부가 보관 관리를 한다. 그래서 최대 17빌리언 달러 정도를 이제 외환보유고의 약 5%를 할당해서 코인을 사고 모아갈 수 있다. 근데 브라질은 아시겠지만 남미에서 뭐 거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라틴 아메리카로 불이 번져 나갈 수 있다.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지만 뭐 다들 이제 뭐 그냥 시큰둥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목표가 뭘까? 롤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불과 뭐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겠죠. 이 부탄은요,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는 있는데 굉장히 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재난이 왔었죠. 왜냐하면 팬데믹을 맞아 보니까 그나마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사는 국가였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관광마저도 뚝 끊겼습니다. 정말 굶어 죽을 것 같고 하니까 이걸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비트코인 채굴 국가로 변신을 했죠. 이거 반대 엄청나게 했을 건데 현재는 한 13,000개까지 모았다가 최근에 몇천 개 팔면서 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채굴 시작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GDP가 한 2.9 빌리언 달러였는데요. 불과 1, 2년 만에 3.4 빌리언 달러로 5% 이상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부탄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였고 굉장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보유 비중 지금 13,000개에서 아마 뭐 2, 3,000개 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전체 GDP 대비 무려 30에서 4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비중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남들 다 욕하고 떠나고 심지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준비를 차분히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뭐 이직률이 높았는데 2년간 급여를 높여가고 있고 하니까 뭐 당연히 이직률은 줄어들 것이고요. 청년 이민율도 역시 감소하고 있다. 나라가 뭐 잘 안 되면 다 밖으로 나가겠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도 국가에 더 남으려고 한다. 그리고 외환 비중 확보도 많이 하고 있다. 예전에는 인도에 의존적이었지만 비트코인 팔면 되지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달러나 뭐 국채나 금 하면서 뭐 미국 눈치 보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으로 지금 관광 쪽 가면요. 이 나라에서 뭐 100개 이상의 코인으로 뭐 코인 결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지금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뭐 부탄의 경우는 야, 니네들도 이제 나 따라 할 거야. 뭐 본인은 이제 다 누릴 거 누리고 있으니까 부탄을 따라하려는 엘살바도르를 따라하려는 국가들에게 굉장히 지금 표정이 좋네요. 이런 모습으로 부탄을 보고 있다. 다른 국가들, 지금 국가들 입장에서도 포모가 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전 세계 주요 연기금, 특히 미국 쪽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오랜만에 또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미시간 주 공무원 퇴직연금에서도 한 1,000만 달러 정도 비트코인 ETF 샀어. 그리고 위스콘신은 원래도 많이 샀던 주긴 한데 한 3억 2,100만 달러 정도 비트코인 ETF를 갖고 있어요. 거의 뭐 제가 알기로 주정부 차원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요. 자, 이 둘을 제외한 뭐 캘리포니아 교직원, 뭐 공무원, 뭐 여러 가지 그냥 다 더해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ETF보다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나오죠. 스트래티지 8천만 달러, 코인베이스 7천만 달러, 뭐 7천만, 7천, 9천만, 뭐 다 스트래티지 아니면 코인베이스입니다. 뭐 그리고 세계 1위 국부펀드 노르웨이에서도 무려 5억 달러나 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 심지어 한국의 국민연금도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를 많이 사서, 왜냐면 코인은 불법이고 다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직접 코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 유사품들을 많이 샀다는 건데요. 한번 특징을 보면요. 뭐 국가나 이 기관이나 특히 연기금 이런 데는 법이 바뀌어야 되고 뭔가 이 따라야 될 룰이 많잖아요. 근데 법 바뀔 때까지 내가 못 기다리겠는데 그래서 못 참고 유사품을 산 국가. 지금 이거는 단순한 기관들이 아닙니다. 퇴직 연기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뭐 법이 없네, 뭐 도박이네, 바다 이야기네 이런 거 얘기하고 있을 때 시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움직이기 힘든 이런 국가급조차도 결국은 코인베이스나 뭐 스트레티지나 다른 대체품을 사서 선점을 했다. 부탄처럼 남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실 그거 안 들킬 수도 있었는데 뭐 어떤 그 기관에서 위성 사진 찍어가지고 아 저게 부탄의 수력 발전이구나 해가지고 걸렸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선점을 하는 국가들 기관들이 부귀 영화를 누린다. 개미들뿐만 아니라요. 국가들도 미리 선점을 해야 부귀 영화를 누리고요. 나머지는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재미는 여전히 없는데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는요. 뭐 어제 오늘 해서 그냥 막 무더기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 봐야겠죠. 자, 로빈후드 8월 6일 아침 뉴스입니다. 봉크, 펭구, 피넛, 뭐 스텔라 등등 무더기 상장을 했다. 근데 로빈후드는 참고로 이미 이런 코인들 상장이 돼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영국 등에서 주로 쓰이는 레전드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트레이딩들, 트레이더 많이 하시는 뭐 고급 기능들, 뭐 RSI든 뭐 지표도 이런 거 좀 특화된 플랫폼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상장이 됐지만 레전드 플랫폼에 상장이 됐다. 조금 더 기관들 위주로 초단타 트레이더들 위주로 하는 분들에게 상장이 됐다는 거고요. 역시 같은 날 새벽에 온도와 플로키도 상장했다. 이런 코인들도 레전드 플랫폼에 지금 상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미국에는 이미 상장이 됐을 건데, 근데 하나 재밌는 건요. 이 레전드 플랫폼에서 온도와 플로키는요, 조회만 된답니다. 그냥 뷰 온리, 보기만 하세요. 심지어 뉴욕이나 몇몇 주에서는 조회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왜 이런 코인들을 상장을 시킬까? 가만히 보시면요. 뭐 스텔라나 온도 물론 좋은 코인들이긴 하지만 대다수가 밈코인입니다. 봉크, 뭐 펭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고 피넛, 플로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일반인들 미국을 대상으로 밈코인들을 상장시켜 보니까 인기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수익이 확보되겠구나라는 거겠죠. 참고로 21년도에 로빈후드가 도지를 상장시키면서 어마무시한 재미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2세대, 3세대, 뭐 펭구든 봉쿠든 이런 친구들로 좀 돈을 많이 벌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관들 대상, 뭐 고위 기관들을 대상으로도 더 넓게 노출을 시키겠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개미들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지 않는다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걸로는 전혀 이 로빈후드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개미들 대상으로는 쉽지 않다. 기관들은 사겠지만 그래서 개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밈코인을
계속 상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하겠죠. 다 끝났는데 뭐 상장해봤자 뭐 끝났다고 생각을 하실 테니까요. 역시 하루 만에 4개를 따다다닥 상장을 시킵니다.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시켰어요. 지금 다 하루 만에 나온 뉴스입니다. 코인베이스가 타운스라는 뭐 마을 뭐 채팅하는 뭐 커뮤니티 코인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프루브 뭐 서싱크라고 하더라고요. 또 상장을 시키고 마모 뭐 유린가요? 뭐 정말 4개가 동시에 다다닥 상장이 됐는데요. 자,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을 했던 이 서싱크라는 코인이 바로 이제 빗썸이랑 업비트에서도 추가로 상장을 한다. 왜 상장을 시킬까요? 일단 이 4개의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는 코인들, 제가 요새는 코인이 너무 많아서 공부도 막 열심히 하고 있진 않은데 오랜만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크게 뭐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4개의 코인을 보면 일단 타운스는 소셜 커뮤니티 코인이구나. 이거 프루브 또는 서싱크는 GK 싱크를 뭐 토대로 하는 인프라 코인이구나. 그리고 이 2개 코인은 디파이 쪽 코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네트워크는 4개 다 이더리움을 활용하구나. 이더리움. 베이스도 이더리움 레이어 2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고속도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타운스의 이제 주요 투자자 중에 뭐 A16G, 코인베이스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밀어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뭐 상장은 조만간 다 될 것이고, 시가총액은 뭐 요 정도고, 근데 우리가 알트코인을 할 때, 뭐 너무 많다, 뭐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지만, 총 공급량 대비 유통량이 몇 퍼센트인지도 뭐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통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뒤에서 막 기관들, 초기 투자자들 물량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항상 잘 살펴보셔야 돼요. 뭐 코인게코나 코인마켓캡 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13.8%만 현재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는요. 뒤에 어딘가에선 80 몇 퍼센트가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요게 한 72.5. 요런 건 이제 뭐 이 기준으로 봤을 땐 조금 괜찮은 거죠.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반대로 13%, 19% 요런 친구들은 막 초반에 막 펌핑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중엔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온다. 그래서 좀 부담감이 있는 코인이다. 뭐 요 정도까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요걸 지금 길게 소개를 드렸던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 안에 있다. 왜냐하면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코인 기업들 ICO 뭐 아니면 주식 상장하는 기업은 IPO 지금이 기회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줄을 서서 지금 상장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거래소들도 어마어마한 거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상장을 시켜 줄 것이고 또 한 방을 노리는 개미들 뭐 비트, 이더, 뭐 솔라나 이런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개미들이 뭔가 또 막 치솟으면 올라타겠죠.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 안에 있구나.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나타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스테이킹 ETF 요거는 이제 제도권에 있는 담보대출이죠. 제도권 내에서 담보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이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이 승인이 지금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겠죠. 이 앞둔 가운데 국가나 기관들은 대자 코인들, 뭐 비트, 이더, 뭐 XRP, 솔라나 뭐 이런 거겠고요. 개미들은 대자 별로 안 좋아하죠. 소자나 중자, 뭐 시가총액 작은 애들을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구나. 국가들, 기관들도 전략 비축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개미들도 여러 가지 밈코인을 토대로 해서 한 방을 노리는 수요를 지금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은 이렇게 지금 강세장에 들어와 있지만 더 큰 거를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구나. 돈을 투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마지막으로 맺어보면요. 22년에서 23년 또는 24년 4월에서 10월 그리고 25년 2월에서 6월에 정말 힘들었었죠. 이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조만간 저는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강세장 안에서도 얼마든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는요. 과거에 힘들게 어렵게 사 모으셨던 분들이
크게 수확을 하는 계절입니다. 수확을 하는 계절이지 본격적으로 씨를 뿌리는 계절이 아니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매크로나 여러 가지 그들의 행동을 보더라도 수확의 계절은 반드시 올 테니까 조금만 여유를 갖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